오늘 개원식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복은 국회의장의 제안이었던 거죠.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의원들끼리 입고 가자 이제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국회의장님께 이왕이면 좋은 취지로 개원식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전체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참여를 하면 좋지 않겠냐 건의를 드렸고 의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개원식 때는 우리가 한복을 입고 의미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공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저 한복을 집에 가지고 계시던 한복이에요? 이번을 위해서 장만을 했어요? 전 한복을 사실 결혼식 때 빼고는 처음으로 이제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저 사자보이스가 있던데 갓쓰고. 네, 사자보이스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저 지금 김병주 의원 아니신가요? 김병주 의원님. 전용기 의원. 네. 전용기 의원은 오늘 검은색 제일 왼쪽 끝에 있는 게 지금 전용기 의원인데. 사자보이스. 그러니까 사자보이스를 본인은 노린 것 같은데 갓을 저렇게 뒤집어 쓰고 머리를 너무 많이 냈고. 사자 보이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럼요. 캐대원에 나오는 캐릭터를 저성 사자, 사자. 안타깝습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김병주 의원은 생각보다 잘 어울리시네요. 아주 잘 어울리시고 오늘 제일 히트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은 뭐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분들이 한복을 입고 그 취지에 동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상복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근조 리본을 다셨던데 네.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의회 민주주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가 죽었다라는 취지일까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 두 분의 경우에는 사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당사자가 아닐까.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정수 변호사가 이제 본인 상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태원 이런 때는 그 뭐 리본에 글씨도 안 쓰거나 또는 있는 것도 뒤로 하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엄연히 지금 돌아가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처사들이죠. 사실 의회민주주의 죽이려고 했던 내란 당시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 다음 날부터 입었어야죠. 아무튼 지금 국회 개원식을 뭐 다소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의원들의 제안이 있었고 의장의 제안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뭔가 의사당 안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색깔도 너무 다르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됐고 이번 정기국회가 이제 100일간 진행이 되면 뭐 할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이제 다음에 또 해야 되는데 그 100일 사이에 몇 번 더 나와 주세요. 아침에 보니까 라디오 나가시고 뭐 바쁘게 많이 다니시더만요. 오후에 이 시간에 여기만 한 데가 없습니다. 네, 요즘 뉴스다이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좋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신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럼요. 우리 고맙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에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고현준 우리 앵커께서 또 워낙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우리 전에 나오셨으니까 사실 뭐 다양한 지금 직책을 맡고 계시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에서 있었던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의 이 테러 사건. 이게 국정원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보고서 만들어진 것까지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 그 이후에 뭐 더 진행이 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부산 가덕도에서 그 테러 행위가 있었을 때에 그 사실상 이제 테러의 범인 그리고 배후 공범 여부를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때 당시에 더 심각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이 사안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덮으려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 경찰에 의한 그 현장의 물청소 증거 인멸 그리고 총리실 대테러 센터에서 이 사실상 이 행위를 축소 왜곡하는 문자를 또 유포했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테러로 지정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런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러도 문제지만 그 테러의 이 정권 차원의 이런 은폐와 축소 그리고 프레임을 전환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마치 가해자처럼 그래서 뭐 특혜 뭐 헬기 송 특혜
지역 의료 홀대의 가해자로 둔갑을 시킨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매우 이거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계속 그 수사와 이런 걸 촉구를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저희 민주당 테러 대책위에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안의 진상과 그리고 왜 정권에서 이걸 덮으려고 했는지 밝혀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차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국정원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제 항의 방문까지 아니고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 왜 그런 가오가 있었는지 그렇죠. 진상 그리고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예. 김상민 특보에 의해서 이것이 테러가 아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당시에 이제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정원 차원의 그 테러를 축소 왜곡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좀 실시해서 진상을 이제 밝혀달라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감찰 요청. 예, 근데 김상민 특보의 그 보고서 이건 테러가 아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사실상 국정원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거기에 이제 공감을 했고 아마 국정원 차원에서 그 내부적으로 감찰이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중요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아무리 이제 그 정권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흑화, 그게 성공했다 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정도의 테러를 당하면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측은지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일정 기간을 정말 이 일을 어째 하고 그 사태의 추이를 보고 또 동정하는 여론도 있고 그러다가 만약에 진짜 어떤 너 특혜를 입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뒤에 가서 뒤집어지고 이러는 게 일반적일 텐데 상식적일 텐데. 바로 프레임이 바뀌어 버려요.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그냥 막 뭐 헬기를 뭘 어떻게 했느니 뭐 하면서 마치 또 지방 의료를 완전히 무시해서 억지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거에는 반드시 아마 권력 차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렇게 금방 일사불란하게 바뀌는 건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던 민주당의 어떤 목소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헬기를 타고 간 것이 이제 특혜인 것처럼 언론 보도라든지 그 나온 게 많았었고 이거는 저는 가장 초창기의 의구심은 그거예요. 이걸 열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언론에서도 전부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리고 김상민 특보 뭐 김상민이라는 인물은 알겠죠. 그 김건희 씨가 조국 수사 때 공 많았다고 공천주라고 했다던 그 김상민이 경선에서 떨어진 이후에 국정원 법률특보로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보고서가 지금 제목이 이거예요. 카터칼 살인 사건 살인 미수 사건 보고서. 카터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김진성이 썼다는 흉기 자체는 기존에 있던 흉기를 더욱더 가공해가지고 더 날렵하게 만든 그런 흉기였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구용 카터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서 자체 칼 이름을 이렇게 써놨고요. 테러라는 표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 사건이라고 돼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게 왜 국정원에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을 따져야 된다라는 것 우리 전현희 의원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40분에 나가셔야 돼요? 3분 남았어요. 아, 네. 그럼 이건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잠시 또 잊었지만 그때 와이셔츠를 엉뚱하게 거기서 버려버렸잖아요. 진주에 가서 그야말로 그 쓰레기 더미를 다 뒤져서 간신히 찾은 거잖아요. 거기에 그 찍힌 상처를 보면 그걸 어떻게 열상이라고 합니까? 기세 보면 자국이 딱 있었잖아요. 그때 총리실 대테러센터에서 뭐 1cm 열상 뭐 그리고 피 출혈 별로 없다. 퍼뜨렸었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직전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이제 사실상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이제 비섭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 대테러실의 문자 발송 직후부터 이건 별거 아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리고 마치 깨병을 부리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범인이 이 저격을 했던 것은 열상이 아니라 자상이죠. 그렇죠. 그 말은 굉장히 깊숙이 그때 흉기의 모양도 굉장히 예리하게 생겼었고 찌르기 위한 그 송곳가가 그런 형태로 찔렀고 실제로 그리고 경동맥 여기가 급소거든요. 급소를 딱 그 이제 표적으로 해서 했는데 정말로 1cm 차이로 그 급소를 피한 거죠. 1mm라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천우신조로 생명을 건졌는데
그걸 단순한 열상, 뭐 1cm 출혈 별로 없음, 뭐 그리고 70대 노인 이러면서 마치 별것 아닌 듯한 맞아, 70대 문자로 노인도 있었네요. 보낸 네. 게 총리실 대테러 센터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왜 그런 문자가 나갔는지 분명히 이 부분을 진상 규명해야 됩니다. 우려되는 거는 그 경찰이 증거인멸을 사실 물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그걸 국정원이 내부 감찰하고 이거에 대한 수사를 기존의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또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지금은 그 사람은 그냥 살인미수로 올라갔지만 사실 배우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전혀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당청에서 위원회도 만드시고 했으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전향적이고 별도의 뭐 특검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설 맞아요. 특검이나 이런 방식으로도 좀 찾아야 그래야 결과적으로 이걸 그 증거 인멸한 사람들까지 찾아내서 그게 좀 중요한 수사를 거죠.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네. 이제 저희 특위에서는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우리 또 신용한 교수님께서 최근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네. 유튜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배방. 네, 네. 네, 아산 배방명 네. 그리고 거기에 최은순 뭐 네. 일가의 실제 시점이 관련성. 그게 네. 겹친단 말이죠. 네. 2005년도에 이 사람이 거기 개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2004년에 땅 일부가 수용이 되고 나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과 차로 10분 뭐 직선거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연관성 같은 것들도 다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그래서 목소리가 이 지금 나오는 사안은 거고.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하고 향후에는 상설 특검이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오늘 전현님 모셔가지고 뭐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좀 뽕을 뽑아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 한마디만 좀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네. 얘기는 당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이게 당 지도부와 논의한다까지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는 건가요? 지금 박찬대 전 대표가 이제 대표 발의를 한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를 한 내란 특별법이 이제 네.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115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공감대를 이뤘고 의원 워크숍 때 이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아직은 민주당 지도부나 뭐 당론이나 이런 공감대는 아직은 그런 절차는 밟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이제 법사위가 9월 4일에 열리거든요. 예.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때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게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재판부를 설치를 하려는 걸 입법으로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이제 많이 못 받고 있잖아요.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이 되고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은 이런 불공정성 문제 또 비리가 있는 자가 과연 이 재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비판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사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법부가 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정작용을 통해서 직위원재판부 정도는 좀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우리 입장에서도 이 뭐 법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법부의 자정을 먼저 기대를 하고 촉구를 합니다. 죄송한데 저는 여기에 대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직위원재판부에게 자정을 요구하는 정도로는 저는 끝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위원재판부가 일반 형사 사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직위원재판부가 주 3, 4회를 하고 싶어도 다른 사건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고 그건 직위원재판부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법원 차원에서 그러한 업무 분장, 배당에 대해서 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뜻을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역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견 동의를 하는데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라고 그 대선에 개입했던 사건부터 시작해서 직위원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구속 취소 그리고 지금 나이브한 그 재판 진행까지 생각을 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을 기다리는 건 좀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재판이 몇 개월 동안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 내용조차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재판이고 역사적인 재판은 당연히 우리가 뉘른베르크 사건만 보더라도 1945년에 일어난
그 재판까지 녹화해갖고 지금도 보고 역사적 교재로 삼는데 저희는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몇몇의 활동가가 들어가서 확인한 것밖에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가만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입법부가 자기네 책무를 방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실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를 다 공개해서 직위원재판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도 일단 보게 거기에 대해서라도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사법부가 매우 심각한 그런 내란 혐의자들을 감싸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장이 일반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부될 것 같은 그런 사안도 사법부가 계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뭐 처음에 이제 집사 게이트 경우에도 처음에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발부를 압수수색 영장이 당시에 기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김용대 드론 사령관의 영장도 기각을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그 영장도 두 쪽밖에 안 사실 이틀밖에 인정하지 않아. 특검은 이제 한 10달인가 그 정도 청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급기야는 이제 지금 한덕수 전 총리마저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사법부가 과연 이 내란 종식과 내란 범죄의 단죄라는 이런 책임감이 있는가 여기에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법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으로 가는 것보다 사법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당에서 당 지도부의 논의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언가 의회에서 무언가 진행하는 것보다 사법부가 자정을 하는 게 더 이상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정승 변호사 말처럼 그 자정을 기대하기엔 너무 지금 시간이 지났다.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좀 서둘러서 해서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기존의 재판부와 다른 모습을 뭐 영장의 발부라든지 아니면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재판의 진행이라든지 여기에 또 중요한 것은 속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댓글에도 올라오지만 이러다 6개월 뒤 윤석열 또 탈옥해요라는 댓글이 있거든요. 국민들이 지금 약간의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측에서 오늘 그 법사위 위원들이 CCTV 열람하고 온 것이 법률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네요.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그 법사위의 의결을 통해서 구치소에 가서 열람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통상 상임위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열람을 오히려 지난번에 특위와 갔을 때도 열람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피감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정식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구치소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상임위를 연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무런 절차가 없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열람을 하면서 오히려 변호인들이나 윤석열 측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거부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다이브 9월 첫째 날 함께했습니다. 전현희 의원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떡하죠? 대신할까요? 자, 시간상 여기서 마무리하는데 그냥 속보로 나온 내용은 법무부가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라는 내용까지 속보로 나와 있어서 전해드리면서 오늘 뉴스다이브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전현희 의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무승 변호사 그리고 신용환 교수도 여기서 저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